먹은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항염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부르면 불로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리틀약사입니다. 지난 시간 만성염증이 곧 만성질환이다, 이런 또 만성염증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여기 1편부터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염증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분부터 제품까지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조금 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편에 말씀드린 어려운 용어들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를 NF-카파비, 콕스, 록스, 인터루킨, 프로스타그란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려운 용어, 염증의 실체다, 이렇게 저 모양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염증하면 무조건 등장하는 영양제, 바로 그 첫 번째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소염진통제와 작용이 비슷합니다. 염증 반응이 생길 때 세포에 있는 지방산이 이 염증 효소에 의해서 떨어지면 지방산이 대사되면서 염증과 통증과 피딱지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소염진통제의 원리인 거죠. 오메가3는 그 강도는 약하지만 소염진통제처럼 염증 요소를 억제하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만성염증의 실체들, 이것을 억제하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통풍, 크론시병, 염증성 장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은 이 지방산에서 유래되는 이 염증의 실체들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영양소로서 오메가3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드실 때 이 적극적인 용량이라고 말하는 EPA, DHA 함량이 약 3g 정도는 맞춰 드시는 게 좋고, 주로 DHA보다는 EPA 위주의 오메가3를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메가3 고르는 법은 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폴리페놀 계열의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입니다. 폴리페놀? 무슨 석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폴리페놀이란 식물에 들어있는 여러 항산화 성분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딱 4가지, 이 4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큐민, 레스페라톨, 비크노제놀, 퀘르세틴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컬큐민입니다. 항염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부르면 저는 이 컬큐민을 단연 꼽습니다. 2009년에 세계적인 과학지 셀지에 이 컬큐민의 효능에 대해서 리뷰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컬큐민이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 종양, 치매, 만성질환 등 대부분의 염증성 질환에 있어서 NF-카파비, 콕스, 록스, 인터루킨1, 인터루킨6 등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염증의 실체들이 다 나왔죠. 그 중에서 특히 LOX, 록스라는 효소까지 다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컬큐민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셀지는 신뢰성이 높은 과학지로서 여기에 실렸다라는 것만으로도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컬큐민도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흡수가 잘 안 되고 생체 유익률이 정말 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흡수율을 높인 여러가지 공법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나옵니다. 파이토성 공법을 사용한 원료는 메리바, 또 노바솔 원료, 테라큐민 등이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원료사 마크를 꼭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은 하루 500ml에서 1000ml 정도로 드시면 되고요. 국내 제품에서도 똑같이 메리바 원료를 사용한 것과 독일의 노바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 컬큐민이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니라서 부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 추출물로만 표기가 되고 당연히 부원료라 함량 표기를 못합니다. 이런 점은 빨리 외국에 맞춰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물성 파이토케미칼 레스페라트롤입니다. 레스페라트롤은 원래 포도나무에서 곰팡이 침입에 대항해서 이 껍질이나 씨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페라트롤은 동일하게 염증의 실체들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웹메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심장질환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 치매, 당뇨에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 보시면 시루트리1의 유전자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장수 유전자입니다. 장수 유전자는 소식과 운동을 할 때 증가하게 되고
세포재생을 촉진하고 항염과 항산화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스페라톨이 어쩌면 불로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레스페라톨은 사실 포도에는 아주 소량씩만 들어가 있어서 대량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장근이라는 것에서 추출해서 제품을 만들고 일부의 소량 적포도주나 포도씨 추출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제품은 보통 100ml에서 300ml 정도 들어가 있고 시스형과 트랜스형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트랜스형이 액티브 폼입니다. 가끔 추출 과정에서 제대로 정제되지 못하면 에모딘이나 PAH 같은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고 해서 트랜스형이 높은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모딘 및 PAH가 없다 이렇게 써있는 제품들도 있죠. 사실 호장근 추출물은 일본 원료가 많습니다. 일본 원료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통포도나 적포도주에서 추출한 레스페라트롤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통포도에서 추출한 제품인데요.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은 전체 캡슐이 500ml이지만 5%의 트랜스형의 레스페라트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5ml를 함유하게 된 겁니다. 함량은 또 호장근보다는 굉장히 작죠. 물론 포도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레스페라톨 외에 다양한 다른 폴리페놀들도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순수 적포도주에서 추출한 제품입니다. 닥터스 베스트의 프랑스 레드와인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식품이죠. 5%의 레스페라돌 3ml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30에서 35% 정도의 또 다른 폴리페놀인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에서 추출한 레스페라트롤도 서로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효과는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함량, 가격 등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식물성 파이토케미칼 피크노제놀입니다. 피크노제놀은 다양한 과일에 포함된 폴리페놀 중 항산화력은 최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라고 하는데요. 파인박 추출물이라고도 하죠. 지표 물질은 주로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피크노제놀은 항산화 작용으로서 염증성 신호인자를 낮춰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55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009년 애리조나 대학연구팀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고혈압 개선에 대한 연구에서도 2009년 호주 스윈번 대학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억력 연구에서도 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력을 개선시켜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피부나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료는 대부분 프랑스산 해송이 가장 유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마린타임 파인박이라고 써있죠. 이 원료값도 사실은 상당히 고가여서 제품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크노제놀 제품을 찾으실 때는 한 가지 주의점도 있습니다. 혹시 두 제품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는 파인박 추출물 240ml, 하나는 피크노제놀 100ml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보니까 함량이 작은 게 오히려 3배가량 비싸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원료 때문입니다. 저렴한 제재는 중국 적송에서 추출한 거고 아래 비싼 거는 프랑스 해송에서 추출한 겁니다. 아셨죠? 제품을 고르실 때 그러한 미세한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피크노제놀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사용해 보니까 이 정맥순환이 안 될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또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쪽에 주로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소나무 껍질 추출물에 포도씨 추출물, 루틴, 헤스페리딘에 이 폴리페놀류가 섞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부원료라 함량 표기는 각각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나무 껍질 추출물, 즉 피크노제놀 함량이 매우 높게 들어간 제품입니다. 역시 아쉽게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번째 식물성 파이토케미칼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면역이나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리뷰 논문을 보면 역시 염증의 실체들을 억제함으로써 다양한 만성질환에 좋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시도해 볼 만한 좋은 폴리페놀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제품화된 거는 250ml에서 500ml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하루 1g 전후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흡수율을 높인 파이토송 공법이 들어간 이 케르세틴 제품도 있고요. 또 QBC라고 해서 뒤에 말씀드릴 건데 브로멜라닌이라는 항염증 요소와 비타민C가 섞인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 제품도 이렇게 케르세틴 제품이 나와 있지만 식품 원료이기 때문에 부원료로 표기되고 함량은 표기될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페놀 계열의 식물성 파이토케미칼 4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역시나 이들의 복합제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이 제품, 호장근에서 추출한 레스페라트롤 100ml 정도와 포도씨 추출물과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피크노제놀 100m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크노제놀의 주 지표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소나무 껍질뿐만 아니라 포도에서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피크놀제놀 성분입니다. 자, 이 제품은 쏜사 건데요. 각 함량들은 모두 낮지만 컬큐민, 케르세틴, 녹자 추출물들은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파이토송 공법이라는 것으로 들어간 게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블루베리에 많이 있는 항산화 성분인 피테로스틸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논문에 따르면 피테로스틸벤과 레스페라토를 같이 쓰면 신경보호작용으로 치매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콜레스테롤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쏜사 거와 비슷한 좀 더 저렴한 이 자로우 제품도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복합제는 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집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함량이 떨어진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먹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가볍게 먹을 것인가, 이거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세 번째, MSM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MSM 역시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염증의 실체들을 다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SM이 피부에 좋다, 관절에 좋다, 만성질환에 좋다 하시는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용량은 하루 2g짜리 포로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거. 이 옵티 MSM 원료를 사용한 건데요. 이 제제를 하루 2번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걸 드실 때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쌀파계 항생제나 마늘이나 양파 등 이런 황화합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염증을 억제해주는 네 번째 영양소 브로멜라닌, 파파인 같은 대사효소제입니다. 브로멜라닌은 염증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보통 오메가3처럼 염증 매개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한다고 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멜라닌은 비염 환자의 염증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붓기, 또 강직 증상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브로멜라닌은 사실 단일 제제가 아니라 파파인, 트립신, 키모트롭신, 판크레아틴, 리파제, 아밀라제 등의 복합 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제품에는 관절, 근육통의 문구도 보시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분들을 대사효소, 단백분해 효소라고 부르는데요. 소화효소와는 성분은 비슷해 보여도 타입 형태가 위에서 녹지 않은 장용성 타입이고 먹는 시간대도 달라서 그 기능은 다르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런 목적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소도 식품 원료이기 때문에 부원료로 표기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다섯 번째, 미네랄입니다. 이 중에서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연이 염증 실체죠. NF-카파비라는 것을 억제하는 게 보이시나요? 아연은 성인은 30에서 50ml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그네슘 역시도 염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각종 염증성 신호인자들, 실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결핍이 되지 않도록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제품 고르는 법들은 보시는 여기 두 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네랄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도 몸의 강력한 항산화 요소인 이 글루타치온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본 염증의 실체들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염증에 있어서 중요한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셀레늄은 셀렌나이트의 무기셀레늄과 셀레노메치오닌 또는 셀레노시스테인이라는 유기셀레늄 형태가 있습니다. 두 성분의 기전은 조금 다르지만 어느 것이든 크게 상관없이 보통 2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함량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엄청 다양하죠.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오는 이유들 다양합니다. 장이 안 좋아서 왔니? 해독이 안 돼서 왔니? 스트레스에서 왔니? 피로에서 왔니? 또는 비만에서 왔니?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필요한 영양제도 많게 됩니다. 나는 장이 너무 안 좋아 라고 하면 소화효소와 유산균을 중심으로 미네랄과 항산화제를 추가해 보거나 나는 업무로 인한 피로나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하면 부신피로편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과 항산화제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홍경천이나 가시오가피 등을 추가하는 이런 영양제를 구성해 가시면 좋습니다. 결국 염증도 특정 성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전체적인 영양소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오메가3는 염증을 타겟으로 한다면 약 2에서 3g 정도 섭취를 하시고, 두 번째, 폴리페놀 계열의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은 컬큐민, 레스페라돌, 피크노제놀, 퀘르세틴에 주목해보자. 세 번째로, MSM도 원한다면 2에서 4g 정도도 오케이. 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대사효소제는 소화효소와 헷갈리지 말고 쓰임새도 다르니까 구별해서 사용하자. 다섯 번째, 미네랄 3대장,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도 잘 섭취하자. 여섯 번째, 장이 좋지 않다면 유산균과 소화효소제도 추가해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부신에 필요한 아답토젠과 비타민을 같이 구성해서 드시는 것도 좋다. 모두 꼭 다 드시겠다는 욕심보다 현재 내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심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생각한 뒤에 영양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골격,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기본으로 여기에 소화효소나 대사효소 이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하고 염증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 있죠. 걸큐민, 피코노제놀, 케르세틴, MSM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틀을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각각 개별 제품이 아닌 가볍게 파이토케미칼 조합을 하나 나는 선택해서 드시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레스페라톨 플러스나 쏜 리서치사의 폴리레스페라트롤 또는 자러우사의 레스페라트롤 시너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니틀 약사 넌 뭐 먹고 있니?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의 기본 골격에 피크노제놀 성분과 이 컬큐민 성분 각각 단일 성분으로 따로 추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도 좀 추가해서 먹고 있고요. 혹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감이 전혀 없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며 장기화된 염증입니다.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를 나타나기가 어렵고 또 염증 기전을 줄여준다고 해서 생기는 질환이나 질병 증상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양제는 항상 보조적인 수단으로 질병의 치료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바꾸면 영양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밥 먹고 나서 조금 더 움직여보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좀 사용하는 방법도 해보시고 이러한 사소한 습관부터 먼저 고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니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